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해준 남자 박준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영화로 나온 뒤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 영화를 부분적으로 본 사람은 있지만 영화를 다 본 사람은 더 많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일본 문학인 이 책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소장의 가치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소장을 목적으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중에 저는 이 책을 읽게 됨으로써 이 책은 소장용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영화를 다 본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책을 가진 사람을 몇 명 보았지만 전부 영화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즈메의 문단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의 시작은 스즈메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소타라는 남성을 만난 후 다시 소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스즈메가 간 곳에는 규슈에 있는 뒷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뒷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뒷문은 앞으로 매우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뒷문은 미미즈라는 괴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즉 뒷문을 연다는 것은 미미즈를 세상에 풀어놓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즈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규슈에 있는 뒷문을 열고 요석이라는 것의 복인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소타와 스즈메는 규슈에 있는 뒷문을 닫고 스즈메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요석인 다이진이 소타를 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타와 스즈메의 머나먼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소타와 스즈메는 먼저 규슈를 떠나 시코쿠에 있는 에이메현으로 페리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석을 찾던 중 에이메현에 있는 뒷문을 닫고 또다시 다이진을 찾으러 갑니다. 이번에는 다이진이 고베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고베로 갑니다. 하지만 역시 고베에 있는 뒷문도 열리게 되고 소타와 스즈메는 또 뒷문을 닫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타가 다이진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스즈메가 뒷문을 닫지 못하자 소타는 힘들게 잡은 다이진을 도와주고 스즈메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베의 뒷문도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또다시 일본의 수도인 도쿄로 다이진을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큰일이 두 가지 발생합니다. 도쿄에 있는 뒷문을 닫으려는 중 두 번째 요석인 사다이진의 봉인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타는 자신이 의자가 되었을 때 이미 요석이 되었다고 깨닫고 스스로 요석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스즈메는 소타의 할아버지를 찾아가 소타의 봉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소타의 봉인을 풀기 위해 뒷문을 열고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타의 봉인을 풀고 원래 사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후 다이진과 두 번째 요석인 사다이진으로 봉인을 했습니다. 원래 세상으로 돌아온 소타는 스즈메에게 뒷문은 또다시 열릴 수 있으니 확인하고 너에게 돌아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스즈메와 소타는 다시 만나면서 책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책의 전반적인 느낌은 1인칭 시점이어서 일기 형식의 글을 읽는 느낌을 줘서 독자가 작가와 함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책의 구성은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날그날의 중요한 일을 목차로 적었고 그 목차 안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작가의 후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신카이 마코토는 일본 출신의 작가이며 올해 나이는 50세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투속 5cm, 언어의 정원 등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감명 깊은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 책은 교훈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신카이 마코토라는 작가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보통 신카이 마코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가 만든 이 영화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소설을 샀습니다.
저는 이 영화 자체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샀습니다. 주변에서 영화까지 봤으면 내용을 다 아는데 왜 샀냐, 소장용으로 사는 것이냐 등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와 소설 내용은 같다. 하지만 영화에서 표현한 부분을 소설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했고, 또 소설은 영화와 다르게 소설만의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느꼈던 교훈을 말하자면, 아직 작가가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너의 이름은 이라는 책의 교훈을 어떠한 사람의 후기를 들어본 후 참고하자면,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에 이어 스즈메 문단속도 일본 대지진에 대한 주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평가를 한 줄로 하자면, 이 책은 단순히 읽기에 매우 좋은 책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상 책을 소개해주는 남자 박준영이었습니다.